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신승용입니다. 박공준입니다. 신하섭입니다. 원지영입니다. 너 이제 와는 안 해? 와, 와, 네, 이번 소식은 7월 국산차 판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일단 7월 국산차 판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이 기아차가 형님 현대차를 제치고 매수 판매 1위를 차지한 소식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기차가 아니라 기현차로. 기현차. 예. 진짜 우리 표기 바꿔야 되나? 이게 뭐 한 달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일 수도 모르겠지만 네. 이게 한 달이라기에는 그동안에 쌓여왔던 네. 워낙 오랫동안 기아가 뭐 이길 듯 말 듯 하면서 못했던 기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기념비적인 거고, 일단 순위에서 보면 이제 기아차 1위부터 뭐 5위까지 현대포터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외에 2, 3, 4, 5위가 다 기아차예요. 줄 세웠네요, 진짜. 가장 잘 팔리는 차들을. 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던 그랜저가 아, 그랜저 어디 갔어? 순위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저 밑에 있네요. 6위도 아니고 7위입니다. 네. 이 기사를 쓴 화석 기자가 봤을 때 그랜저의 부진, 뭐 판매가 부진하다기에는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랜저의 판매량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반도체 때문은 아니고요.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이 지금 지난 7월 13일부로 전기차 생산 라인을 깐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절반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랜저가 5,200대, 5,250대가 판매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랜저 자체가 생산한 게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줄었고, 네. 그랜저뿐만 아니라 아산에서 생산되는 소나타도 굉장히 판매가 줄었어요. 소나타도 거의 전월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네요. 거의 발도막. 네. 근데 소나타는 약간 할 말이 없는 게 원래 안 팔렸어요. 네, 네. 재고가 좀 네. 쌓였잖아요. 많이 쌓였죠. K5한테 밀려가지고 네. 굉장히 좀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아차부터 좀 보자면 소렌토, K8, K5, 카니발이 이제 전체 브랜드 판매 실적을 이끌었어요. 네. 네. 뭐 소렌토나 K8, K5, 카니발은 말해 입 아플 정도로 인기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봉고인데 봉고도 뭐 포터와 함께 잘 팔리는 모델이니까 제외하고 나서 없어요. 그 다음부터 쭉 네. 갑자기 없어요. 없습니다. 네. 쭉 내려와서 이제 기아 레이, 셀토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셀토스가 굉장히 좀 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월 한 4,000대 가량은 형성하고 있던 모델이었는데 좀 많이 빠지긴 했죠, 실제로. 이번 달 지난달 3,10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물론 아직까지 소형 SUV 1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네. 이제 신화석 기자가 이제 소형 SUV 결산 쓰면서 살 사람은 다 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셀토스 외에 다른 소형 SUV들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좀 보고 싶은 게 K3예요. K3요. 네. 아반떼는 잘 팔려요. 네. 월 5,000대 이상, 6,000대 정도 쭉 팔리고 있는데 이제 소나타와 K5의 반대 준중형 세단으로 넘어오면 아반떼는 정말 잘 나가는데 K3는 굉장히 좀 판매가 부진한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K3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구형 플랫폼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네. 그 아반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출시하면서 플랫폼까지 완전히 갈아엎은 완전 풀 체인지 모델을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기아 K3 같은 경우는 그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뭔가 다방면에서 아반떼 약간씩은 아무리 페이스리프트를 더 늦게 했다 해도 좀 밀리고 있는 상품성에서
상품성 부분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라인업이 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에 뭐 LPG까지도 있고 이제 최근에 N도 추가가 됐고요. N 라인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가 판매량이 6월 대비 판매량은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차 투입에 따른 출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과연 스포티지가 투싼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게 올 하반기의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K3처럼 아반떼에게 밀릴 것인가, 혹은 K5처럼 소나타를 이길 것인가, 이 두 가지 쟁점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지가 좀 관심인데 각자 뭐 의견을 좀 내주세요. 일단 저는 생산만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스포티지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문제도 생산이? 있고 음, 일단은 지금 당장 신차가 출시됐는데도 판매량이 3,000대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물론 뭐 그 전달에 비하면 많긴 하지만 그래도 3,000대 신차 출시하자마자 3,000대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산을 빨리 끌어올리지 못한다면은 투싼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투싼은 생산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냥 원활히 생산되는 건가? 아니요, 투싼도 좀 늦어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계약 기간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지금도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한두 달 기다린 사람들 거보다는 한 6개월씩 기다린 사람들 걸 먼저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그래서 화섭 기자는 이제 공급량만 원활하면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네. 잡을 수 있다. 홍준 기자는 저도 일단은 그래도 스포티지가 당장은 좀 더 여유가 스포티지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면은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 수출이 시작이 됐고 스포티지는 아직 수출까지 시작이 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스포티지가 좀 기존의 투싼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층까지 포함해서 좀 아직은 수출을 하지 않는 단계니 좀 더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기자는요. 저는 스포티지에 또 한 편을 주고 싶은데 음. 일단 스포티지가 첫 달에 3,000대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신차 출고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약간 좀 월말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다음 달이 좀 기대되는 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가 좀 더 고급감을 좀 더 강조했어요. 투싼보다 실제로도 뭐 옵션이라던가 이런 데서 차별을 좀 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특히 고사양 모델 약간 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렇게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가격이 막 4천만 원 이상 올라가는 모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투싼보다는 좀 팰리세이드 쪽으로 많이 팰리세이드 한다. 팰리세이드가 왜 나왔지? 투싼보다는 약간 스포티지 쪽으로 좀 이동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올 하반기는 투싼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판매량이 우위에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 이제 스포티지가 더 많이 잘 팔릴 거다라고 전망은 내놨는데 어쨌든 이제 SUV 시장에서 뭐 소렌토라든가 스포티지 그리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셀토스까지 해서 라인업 자체가 좀 기아가 조금 더 탄탄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이미지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는 뭐 포터르기니 네. 포터르기니가 8,800대로 1등이 됐고 남들이 막 엄청 빠지는데도 포터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수요가 되게 꾸준한가 봐요. 예. 더욱이 요즘 뭐 다마스, 라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상용차 시장에서 포터를 대체할 것은 뭐 봉고밖에 없는 상황. 네. 포터와 봉고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될 뭐 그랜저, 아반떼, 이게 팰리세이드, 산타페, 스타리아, 투싼 등이 이렇게 하위권이라기에는 그렇고 5위권 밖으로 네. 조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포터 이어서 2등이긴 해요. 현대차 내에서 2위죠. 네. 네. 아반떼는 이 판매가 꾸준히 이어질 것 같고 그랜저는 어느 정도 수요를 회복할까요? 당분간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근데 지금 전기차 라인 공사라는 게 이제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주까지요. 예. 네. 그러니까 공사 자체는 지난주에 끝난다고 했고 이번 주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이번 달도 한 절반 정도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다시 옛날처럼 만대 이렇게 팔리진 않을 것 같고 점차 수요를 좀 회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내년쯤에 이제 그랜저 풀체인지 소식이 또 들리고 있어서 당장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좀 굉장히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요. K8이 나왔을 때 네. 플랫폼도 바뀌었고 굉장히 많은 게 적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랜저가 5,000대, 6,000대, 뭐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9,000대가 그렇죠. 판매됐기 때문에 아니 K8이 플랫폼도 바뀌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그랜저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급하게 풀체인지를 투입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어쨌든 그랜저는 뭐 생산 문제 때문에 판매가 좀 줄어든 것 이게 얼만큼 회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도 진짜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월 5,000대, 4,000대 이상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 네. 걸린다고 하는데 팰리세이드도 이제 좀 모델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네, 이미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18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이미 3년 차죠. 아마 이제 곧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지금 판매량이 되게 꾸준하네요. 이 대형 SUV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굳이 크기로만 보자면은 뭐 모하비 기아 모하비라던가 아니면 뭐 쌍용차 렉스턴 등이 있는데 걔네는 약간 좀 약간의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모하비 같은 경우는 V6 디젤 엔진 훨씬 큰 엔진이 들어가고 뭐 바디도 프레임 바디 쓰죠. 바디죠. 둘 다 프레임 바디기도 하고. 쌍용차도 프레임 바디 쓰고 뭐 그래서 전형적인 도시명 SUV의 느낌은 팰리세이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트래버스는 또 좀 뭔가 팰리세이드에 비해 비는 것도 좀 많고요. 옵션만 보면은 옵션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빈약해 보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형 SUV에서 텔룰라이드 언제 들어오냐, 아, 그렇죠. 텔룰라이드가 언제 들어올 거냐라는 소식을 계속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아차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차가 굳이 텔룰라이드를 내놓지 않더라도 판매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는 위정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제 스타리아, 산타페인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하이브리드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드디어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이제 1년 만이죠. 1년이 딱 됐습니다. 1년 만에. 버블 뚫고 나온 네. 네. 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 법을 이제 조정을 한 다음부터 작년 말쯤에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한 6개월, 네. 반년 정도 미뤄진 시점에서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내놓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개정안이 시행된 7월 1일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출시가 됐는지 참 뭐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얄밉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가 위치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희소식이 하나 들렸죠. 테슬라가 이제 네. 모델 3, 아. 모델 3를 네. 모델 3 중에 모든 모델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롱레인지 모델 재고가 없어서 국내는 네네. 출시하지 맞습니다. 않겠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아이오닉 5 혹은 EV6의 판매자 좀 담당하시는 분들은 호재가 될지. 호재가 될 것 네.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네시스도 뭐 G80, GV70을 중심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보였고 이제 GV60 소식이 좀 있는데 GV60 소식은 어떻게 되나요? GV60 지금 일단 올해 안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마케팅 영상이라든지 이런 촬영 현장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내부적으로 보안 등급도 많이 좀 낮아졌고 이제 곧 공개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근래 진행될 모터쇼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뭐 LA나 아니면은 미넨에서 IAA가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참가한다면은 이제 유럽 진출 이후 처음 하는 모터쇼이기 때문에 미네는 그렇죠. 네. 지금 영국에서는 그 모델이 공개됐죠. G70 G70 네. 슈팅 브레이크. 네. G70 슈팅 브레이크가 영국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이어서 뭐 GV60을 공개하는 것도 분위기상 나쁘진 않아요. 유럽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면은 뭐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제네시스는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쌍용차입니다. 쌍용차가 나름 네. 선전을 하고 있어요. 제일 어렵다 하는 회사인데 그래도 르상쉐 중에 1등입니다. 그렇죠. 이게 쌍용차가 잘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르노 삼성과 쉐보레가 너무 부진한 거 아닌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 법정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 기업이 매각되냐 마냐 하는 쌍용차보다 판매가 부진한 이 두 개 브랜드가 네. 너무 좀 부진하게 활동이 부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생각하면 저희가 쉐보레 같은 경우에 쉐보레든 르노 삼성이든 뭐 신차 소식을 다뤄본 게 언제였는지 약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그쵸. 되게 많이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진짜. 네. 신차를 보고 싶네요. 쌍용차는 어려우니까 그렇다 쳐도 르노 삼성이랑 쉐보레는 특히 르노 삼성은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네. 일단 쌍용차가 다시 넘어와서 쌍용차 판매 실적을 이끄는 것은 렉스턴 스포츠. 네. 렉스턴 스포츠는 사실 대안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수입차들이죠. 수입차를 제외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가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코란도, 뭐 렉스턴 등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볼리의 부진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셀토스라든가 코나보다 더 많이 팔리던 이 B세그먼트 소형 SUV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판매량이 뭐 1,500대에서 2,000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볼륨 모델로서 좀 많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그거 이어서 쉐보레로 넘어가면 쉐보레는 오히려 트레일블레이저가 판매를 이끌고 있어요. 네. 원래 스파크가 최다 판매 모델이었는데 그렇죠. 네. 돈을 얼마를 남기냐를 떠나서 대수만 생각한다면 스파크가 1등이었는데 스파크가 많이 빠지고 트레일블레이저가 이제 1위로 이제 최다 판매 모델로 올라섰습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이어서 이와 함께 이 트랙스가 좀 있으면 단종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아무도 의식하진 않았지만 트랙스 아직 있습니다. 네. 트랙스가 아직 판매되고 있긴 해요. 맞습니다. 판매되고 있긴 한데 곧 있으면 이제 단종을 할 거다. 네. 이제 요 쉐보레 라인업에서 B 세그먼트 소형 SUV는 트레일블레이저 하나만 남게 되는 상황. 그 이후에 나올 이제 스파크 이후 나올 모델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단 창원 공장에서 내년부터 이제 차세대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어떤 차종인지 알려지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크로스오버를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할 예정이고 부평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슨 신차가 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알려진 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없어진다는 차들에 대한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트랙스가 없어질 예정이고 말리부도 곧 단산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뭐 300대 이하 네. 이하로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 뭐 네. 르노 삼성의 SM6와 함께 네. 말리부와 이 두 개의 차종은 굉장히 한때는 국내 시장에서 중형 세단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그쵸. 치열한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중형 세단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차들이 많이들 다들 뭐 준대형으로 가거나 그렇죠. 혹은 SUV로 가거나 이런 분위기라서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품만 좋으면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약간 그런 가능성이 보였던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 르노 삼성으로 넘어와서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QM6가 네. 판매를 이끌고 있고 QM6와 더불어서 이제 XM3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리부와 마찬가지로 SM6가 워낙 굉장히 부진해요. 네. 이제는 뭐 맞습니다. 200대 수준의 고착이 돼 버렸어요. SM6는 정말로 이게 이제 신규 파워트레인까지 사실 탑재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1.3, 1.8 둘 다 새 엔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0대밖에 안 팔린다는 거는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리부도 안 팔린다 했는데 SM6가 더 안 팔렸네요. 네. 르노가 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노 수입을 르노도 좀 투트랙 하십시오. 네. 르노 삼성. 르노 르노 삼성 삼성. 수입 차협회 가입하고 쉐보레처럼. 예.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는 국내 판매로 집계되고요. 뭐 콜로라도라든지 뭐 카마로 같은 애들은 수입차로 해가지고 수입차에도 별도 집계가 되거든요. 이런 우리 식으로. 수입차 몇 등 했어요 이거? 예. 예. 수입차 협회에 가입을 했죠. 쉐보레는. 그렇죠.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도 르노의 약간 그 특화 모델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안 파는 현재 안 팔고 있는 좀 르노만의 오리지널 모델들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트위지 좀 배터리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쵸. 배터리 팩 늘려서 트위지 풀체인지 좀 트위지가 은근히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없진 않아요. 관심은 있는데 이 주행 거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주행 거리가 한 80km에서 120km 정도 완충 시 80에서 120만 보장을 좀 해주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제 부산에서 생산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수를 늘리는 뭐 수익성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일단 판매량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트위지의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모델이 있나요? 국산차 중에? 일단 제가 꼽기로는 기아 레이가 있겠는데요. 기아 레이가 지금 3,325대로 작년이랑 비교하면 30.9%나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려요, 레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는 역주행을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셀토스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게 뭘까요? 아무래도 뭐 단종설이 들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람들이 사는 건지. 그리고 또 AX1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아직 기아차한테 요청을 받지는 못했지만 네네. 이게 다마스 라보가 단종된 이후에 네. 이 벤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긴 해요. 그렇긴 그렇죠. 하겠네요. 정말. 사실 레이가 좀 목적이 되게 분명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네. 다마스 라보 타던 분이 포터 타는 거는 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다마스가 지난달 이제 6월 달에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이제 14대 털고 최종적으로 이제 단종이 돼서 이제 지난달 판매 실적에는 빵대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아마 단종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레이 쪽으로 이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레이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비슷한 그나마. 체구, 그나마. 안에 씻는 용도를 놓고 보면은 예. 그래서 벤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을 네. 굉장히 좀 늘었다. 레이 수요가 조금씩 늘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 홍준 기자는 뭐가 좀 눈에 띄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타리아하고 아이오닉 5가 좀 유독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이 차량을 계약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인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인기가 많고 뭐 요즘 현대기아차 밀리는 거 익히 알고 있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언제 나온다는 기약이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위 말해서 존버하면 나오는데 스타리아나 아이오닉 5는 정말 이 차 언제 나온다라고 영업사원이 대답도 못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되게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그냥 좀 더 지켜보시죠.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언제 나온다, 뭐 생산 일정이 잡혔다 이런 얘기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4,000대 가까이 매달 어딘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꾸준하게 4,000대 가량 나오고 3,000대 후반대에서 4,000대 가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산의 한계가 딱 이 정도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스타리아 약간 4,000대, 네. 아이오닉 5 3,500대. 그런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용 기자는요? 저는 아무래도 코나가 눈에 띄네요. 현대차 코나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때 진짜 거의 준중형 거의 순위권에도 노려볼 만한 판매량을 자랑하던 코나가 지금은
34등에가 있거든요. 코란도보다 밑에 있고요. 한 600, 700대에서 600대 수준인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일렉트릭 모델이 네, 화재로 빠진 그렇죠.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쵸. 그 이상으로 예, 빠졌어요. 그 이상으로 음.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일렉트릭 모델로 빠진 것들이 한 2,000대 정도 수요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한 2, 3천 대 수요는 어디로 갔느냐 도대체. 좀 예. 외모로 그쵸.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외모 다들 이제 페이스리프트의 실패다. 좀 네. 못생기긴 했죠, 사실. 뭐 아기 상어, 네. 어류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 판매가 부진하거나 디자인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면 나름 빨리 디자인을 변경하는 편이에요. 네. 풀체인지든 페이스리프트를 좀 빨리 적용하기 때문에 네. 이 코나에 대한 페이스리프트 혹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네. 혹은 풀체인지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코나가 뭐 하이브리드도 내놓고 N라인도 내놓고 N도 내놓고 전기차도 있고 라인업도 되게 풍부한데 이게 얼추 니로하고 좀 비교가 되거든요. 이미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제 덩치만 놓고 보면 코나 하이브리드가 새 차라고 할지언정 니로가 훨씬 크고요. 이제 전기차마저 빠져버린 상황에서 니로 EV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니로라는 대안을 냅두고 굳이 디자인 바뀌었다고 코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급한 풀체인지가 좀 기다려지는 조기 풀체인지. 조기 풀체인지 빨리 풀체인지 해라 해라. 그런 이미지.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1,000대도 안 팔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네. 더군다나 이번에 N 모델 이제 완전 고성능 코나 N. 모델 N이 나왔는데 얘마저 아반떼 N에 묻혔죠. 같이 아니, 출시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 왜 그걸 출시했지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아반떼를 더 많이 팔기 위한 술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자신이 건가? 없었다라는 자신이 느낌이, 없었다. 셀프 보면 진짜 아반떼 N 얘기만 나오고 코나 N 얘기는 그렇게 막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코나인도 같이 출시했어요라고 마지막에 한 줄 붙이는 느낌. 아니 최소한 네. 뭐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그렇죠. 코나인 출시했습니다 하고 1, 2주 뒤에 아반떼를 선보였으면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네. 굳이 한낮 1시에 동시에 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반떼만 네. 보고 있어요. 이 음, 코나에는 관심이 없고 평가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생산 일정이 엉키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의도한 거였다면 좀 아쉽긴 왜 합니다. 그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혹은 뭐 아반떼 담당자와 코나의 담당자가 정면승부. 정면승부. 전면승부. 함 뜰까? 팀장끼리 싸운 거 아니야? 그렇죠. 들어와. 확실히 이거는 외모의 잘못이라고 네. 저는 생각. 뭐라도 좀 해봐요. 뭐라도 하겠죠. 회사인데. 일단 8월 또 다른 신차들이 출시가 될 거고 생산이라든가 휴가 이제 복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정상화가 된 이후에 8월에는 또 순위가 한번 다시 갈릴 것 같아요. 많이들 네. 바뀔 것 같으니까 다음 달 또 국산차 판매 실적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